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제품을 정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제품은 LED 조명과 수경 재배가 합쳐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서비스 제품 설명과 포소한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재배기 안에 들어간 센서와 LED 원리 설명은 전기 전자대역과에서 그리고 프로토타입 명상은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는 안전공학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자인학과 디바이스 1조 디자인 김현수입니다. 스마트한 재배기 그린라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린라이트는 집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배 모드의 LED 빛은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5주 뒤에 완전히 식물이 성장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린라이트의 또 다른 기능은 무드 모드입니다. 무드 모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어 방 안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방 안의 작은 텃밭 그린라이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서비스 컨셉과 유저 리서치 부분을 맡은 디자인학부 1, 1학번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 그린라이트는 LED 수경 재배기로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식물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를 통해 앱으로 식물 재배 관련 팁을 얻고 LED를 이용해 인테리어 조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재배기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브로콜리과 양배추, 씨앗과 같은 색상류, 그리고 상추와 청경채와 같은 엽채류, 그리고 레몬밥과 바질과 같은 허브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방법의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요. 총 80명의 구글 설문지를 진행하여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기능을 도출하였습니다. 총 50명의 오프라인 설문지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또는 재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김동민 교수님도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저 리서치를 통해 저희는 타겟면, 기능면, 그리고 컨셉면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거기서 저번에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달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의 퍼소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32세 김미숙 씨는 친환경 재배와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많고요. 아이들의 교육에도 열정적입니다. 저희 타겟 유저의 가장 큰 유저골은 친환경 재배이며 이 재배기를 이용한 조명기구 그리고 그 밖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습득과 자녀가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아이들의 교육 용어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을 맡은 전자공학과 김지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AE의 파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식물에게 필요한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450과 650의 파장이 많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빛의 파장별로 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 나와 있는데요. 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파장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사용할 파장입니다.
우선 웜화이트와 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식물의 성장을 돕고 부족한 부분은 레드 LED를 포함해서 더 잘 자랄 수 있게 할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는 암반응과 명반응이 있는데 명반응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아서 LED의 전멸 기능을 이용해서 암반응에는 빛을 끄는 것을 이용해서 식물을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24시간 동안 식물을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식물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키운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 이 설명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날의 다양함에 따라서 이런 LED를 순서적으로 쌓아주어서 식물이 이렇게 빨리 생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하드웨어 부분을 맡은 전자공학과 사무실 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부분에서 일단 들어가는 하드웨어 부분은 조명과 센서 장치 그리고 하단부로 설명드리면요. 조명 부에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화장에 맞는 식물용 LED와 그 무드 등을 낼 수 있는 조명용 RG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서 및 장치에서는 온습도 센서와 그리고 수위 센서 그리고 식물에 물을 공급할 모터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블루투스와 아두이노가 결합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그 외 전원을 공급할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어댑터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파워 전원을 받쳐서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한 전원을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통한 모바일 연동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로 LED와 온습도 센서, 수위 센서의 정보를 받고 또 조정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줘요.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맡은 컴퓨터공학과 윤성현입니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기능인 재배 정보 제공 기능, 모드 설정, 재배 팁 앱 설정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재배 팁 부분에 재배 일지가 있었는데 유저 리서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필요없는 기능으로 재배 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리서치를 진행할 때 어떠한 기능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는가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재배 팁을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넣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기능 중에서 재배 정보 제공 기능과 모드 설정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탭과 스와이프를 이용하여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제품과 연결을 하면은 제품에서 제공해주는 온도, 습도, 수위 그리고 시작 시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센서에 어떠한 값이 가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그 수위 정보가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다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도 습도 센서입니다. 온도 습도 센서에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도하고 습도 부분이 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 제어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재배 조명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무드 조명을 버튼을 통해서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명 모드인데요. 사용자가 RGB 값을 조정하여 어플에서 확인한 색상을 보시는 것처럼 무드 조명의 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플에 있는 색깔과 무드 조명의 색깔이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색을 RGB 값으로 잘 조합을 해서 무드 조명을 자신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배지에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배지에 물을 공급하고 물이 썩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물 포스트 순환 이용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학과 김혜수이고 저는 디자인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린라이트의 앱의 구성입니다. 크게 식물 환경, 조명 제어, 재배팁, 설정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제 메인 모드에서는 이제 식물의 이름과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시간, 그다음에 온도, 습도, 수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드 모드에서는 이제 재배 모드와 무드 모드가 있는데, 재배 모드의 불빛은 이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불빛이고요. 무드 모드의 불빛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팁 부분은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팁들을 이렇게 엽채류와 허브류, 새싹류,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는 이제 식물 기록 초기화 등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앱을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사용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보안과에서 맡아서 진행해 있습니다. 네, 사용성 평가 부분을 맡은 안전보안과 이수민입니다. 저희는 앱 프로토타입으로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총 20가지 문항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경험적 방법으로 실험을 직접 하였는데요. 시간상 과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평가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테스트 중 하나로 현재 재배기 수도 안에 물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작업 수행 에러 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분석 결과 수위라는 말이 어색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과 주부들에 비해서 버튼과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아 불편도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텍스트와 버튼의 크기를 수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상습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UI를 수정하고 이제 거기에 색깔을 입혀서 GUI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빛이 주는 따뜻한 느낌과 그 다음에 식물의 생성함을 나타내는 민트색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앱에 쓰인 색상은 이렇게 배경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컬러가 들어가고 서브 색상으로는 이런 푸른색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GUI 상황은 이제 프린트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 메인 화면이고 그 다음에 조명 모드, 재배 팁 부분,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메인에서는 이제 식물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시작일과 이제 센서를 통해 받아온 온도와 습도 정보가 이곳에 반영되고요. 아까 사용성 평가 결과 수위라는 말이 어색해서 이제 수조에 물이 얼만큼 채워졌는지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배 모드와 무드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메뉴고요. 이제 불을 켜고 끌 수 있고요.
네, 무드 모드에서는 이제 무드 모드도 버튼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모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배 팁에는 엽채별 허브류, 색상류, 주의사항도 나왔고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떠한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스타일 키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설계 조명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아크릴로 레이저 코팅하여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명부, 식물을 배양하는 부분, 이제 물이 담긴 수조와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부분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그 5포시스 모델을 발표하게 된 정형학과 강동철입니다. 다들 5포시스 모델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산업 전체의 현황과 미래를 분석해서 기업의 전략을 세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인 중에 어느 한 요인이라도 강하게 된다면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산업 전체의 전망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이 5포스 모델을 통해서 위협을 감지하고 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익에 맞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재적 진입자의 위험인데요. 기업은 항상 잠재적 진입자로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잠재적 진입자가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기존 기업들은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충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위협적인 시장 진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체재의 위협인데요. 이 LED 재배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딱히 생각나는 대체재가 없고 소비자들 또한 이걸 대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전체 산업 내에서 LED 재배기라는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낫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자 교섭령인데요. 구매자 교섭령이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얼마나 파워를 가질 수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존 제품을 볼 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그게 어떤 식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기업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교섭령인데요. 공급자 교섭령이란 저희가 원자재를 구매를 할 때 공급자들이 저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면은 LED 재배 부품이 그렇게 뭐 차별적인 제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공급자를 교체하는데 저 비용이 들어서 공급자 영향력에 있어서 공급자들이 저희에게 낮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전체 비용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것은 주의사항이어서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쟁 강도인데요. 현재 시장 내에서는 재배기 시장 내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분명한 시장 선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경쟁 기업들이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경쟁 강도 또한 낮아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공학과 야경부라고 합니다. 네. 저희 분위기 좀 환기할 겸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맞추시는 분들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 많은 조들이 BEP 분석을 했는데요. 과연 왜 BEP 분석을 할까요? 언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네, 방금 이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즉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BEP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의 BEP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고정비는 13억 3,548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4만 원인데요. 여기서 단위당 변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 제품을 팔 때 저희가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비에 대해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단위당 변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 재료비 3만 원을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까 보신 동영상에서 그 기능들
를 포함한 재료비가 3만 원이고요. 운임비는 택배비 3,000원, 그리고 광고 홍보비는 SNS 및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포털 내 키워드, 광고 등 비용 대비 고수익 방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의 약 3.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70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포장비 2,3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제 고정비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고정비에 대해서 감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직접 경기도 평택시 포항읍에 위치한 포승공단의 한 공장의 재무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월 임차료나 뭐 전기료 같은 걸 물어보니까 1,500평 규모의 매장 임차료는 월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보증금 이제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저희의 총 임차료는 이제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도 저희가 감히 책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가 예상으로 만든 공장과 규모가 비슷한 걸로 찾아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아모럭스라는 이제 조명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와 비슷한 1,300평 정도의 규모의 공장인데 사원수가 48명이라고 하고 그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경우, 연봉 같은 경우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저의 인건비를 책정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인건비는 그래서 9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정비는 수도 관열비입니다. 이제 저희가 포승공단에 있는 재무팀에 연락을 해보.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수도세는 이제 뒷대리는 너무 안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고정비 13억 3,548만 원, 그리고 단위납 4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BEP 매출량을 저희가 이제 33,387개를 팔아야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매출액은 이제 26억 7억 96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기장 단가가 얼마였죠? 기장 8만 원. 저희가 배당 단가,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가 말씀하셨죠. 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저희가 시방공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 8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현재 재배기 같은 경우가 최소 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100명 그리고 온라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마진을 내서 8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광고홍보비를 왜 변동비에다 넣나요? 고정비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 저희가 이제 시장에 처음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광고 홍보비를 어떻게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SNS로 접근하다 보니까 배당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LED 조정에서 그 식물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식물이 선호하는 LED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색상이요. 네. 그걸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지어주는 조정을 하던데 네. 그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기능은 없나요? 일단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LED를 제어하는데 재배용 이제 식물을 키우는 용도의 LED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을 사용하기 위한 LED가 있어요. 그래서 재배 모드의 색상은 한 가지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고 보여드린 RGB 조정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을 조정하기 위해서 넣은 기능입니다. 재배 모드는 그냥 한 색깔 조정인 거예요? 네, 식물이 가장 이제 햇빛의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도 이제 식물이 제일 좋아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파장을 골라서 넣었는데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럼 주변의 도로에 상관없이? 네. 또 다른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